이 세종 리더십 포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 코로나19 생활 방역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자들을 수를 좀 제한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좀 양해를 드리고 생활 방역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2m 거리 두기를 하느라고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앉았다는 점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측했는지, 또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다, 물리적 거리두기다 이런 이제 일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관계에 중대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문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언제쯤 고점에 세계 곳곳에 고점이 발생해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경제, 사회 이런 분야에 충격을 미칠 것인가, 늘 그런 점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어떤 안목을 좀 넓혀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제 질병에서 발생하는 위기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위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종의 휴머니티 크라이시스라고 봐야 되겠죠. 인간에게 발생하는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자. 어쨌든 매우 특이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는 질문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질문을 던져야 될 시기에 있고, 우리가 신문지사로 보는 무슨 실업률 어떻다, 무슨 뭐 긴급 재정 투입, 이거 이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사회학도가 바라보는 이 전 세계의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좋은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사회 통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소속이나 지위를 불문한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사회 통합을 갖다가 가장 갈망을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고, 또 필요성은 우리 사회가 갈등 공화국이다 하는 식으로, 원래 갈등이라는 건 모든 사회에 있기 마련입니다만,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상당히 심각한 갈등들이 꼬리를 물고 속출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갈등 해소 체계 하나로 사회 통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문제 의식을 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갈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또 이 현황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격차 단절 이런 것인데, 제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단절 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이라는 게 그냥 흩어져 있는 걸 단순히 모으는 정도, 통상적인 어떤 통합의 과제라면 그런 상태를 지나가지고 단순히 좀 흩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갈라지고 짜개지고 나뉘어지고 강에 떠 있는 섬처럼 이렇게 이제 각 집단이나 진영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잘 아우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대개 이제 그 사회 불안, 격차, 갈등, 통합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소주제가 이제 사회 불안인데요. 불안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사실은 우리 개발 시대, 개발 성장 시대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국민적 화두는 빈곤, 탈피, 풍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어떤 탈피, 이런 민주화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풍요나 궁핍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억압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좀 절박한 문제점이 뭔가, 이것이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과학자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갖다가 삼불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그래서 불신, 불만, 불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 그 현재 그 상황이 왜 이 모양인가라는 불만은 불안은 과거와 현재에서 관여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불안은 미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는 미래적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현재는 순간적으로 손살과 지나가 버리고 미래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가치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 고속 사회, 속도 사회일수록 미래적 가치가 커지는데 그럴수록 이제 이 미래와 직결된 불안이라는 이 병폐가 굉장히 중요성을 증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불안을 가중시키는 기본 동화각 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화, 정보화, 개인화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이 현대 사회의 세 가지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개방성, 연계성, 다양성 이런 걸 종합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체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점점 복잡해지고 구조적으로는 복잡해지고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가 더 급변해지는 그러니까 복잡성과 유동성이 강화가 되는 이런 사회. 그러니까 복잡하고 역동적이니까 사람들이 어디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튈지 모르겠다라는 기본적인 불안 의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격차는 이렇게 저희 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지니계수라든가 올슨 지수라든가 이런 오분위 배율 같은 거의 트렌드가 비슷합니다만 18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상당히 급격히 상승을 해가지고 거의 피크 상태로 와 있고요. 2019년, 20년에 와서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되긴 했을 겁니다만은 그 트렌드가 크게 꺾이지는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 이동 가능성 사다리 하는 게 과거보다 훨씬 지금 저 표를 좀 넓혀서 그렇지 좁히면 훨씬 더 스티프한 그런 경향을 알 수가 있고요. 배달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또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질감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처럼 느끼는 그런 단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건데 현대 사회의 갈등은 최근에 들어오면서 나날이 분산되고 있고 동시에 그 반대 현상이 결집적으로 나타나기도. 그래서 이런 분산과 결집 이런 변증법이 쭉 지속이 되면서 뭔가 이제 점점 갈등 구조가 복잡해지고 정교화해지고 다층다기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무슨 갈등인지 모르겠다라고 우야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혼돈 이론 같은 데서 order out of chaos 이런 식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복잡해지는 갈등 구조 내에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높낮이보다도 경계, 바운더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와 그들 이런 식의 이제 상당히 단절적인 형태의 이 갈등이 이제 초래될 박탈감 정도가 아니라 기피하는 혐오감, 제노포비아.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인 이유가 있어 불분명한 게 아니라 내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정가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횡행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건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단절이다.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셜 디스턴스 거기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또 그걸 단절을 갖다가 조정하는 경우가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피지컬 프록시미티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고 그러는 건데 물리적 거리를 두다 보면 사회적 거리도 떨어지는 거고 해가지고 이제 점점 우리가 남들과 멀어지는 그러니까 저같이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탈사회에 대한 그 시대에 그 사회학을 갖다가 한다는 건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사회 통합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여기서 강력히 제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제 사회 통합론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적 법리대로 해가지고 응보적으로 죄받은 사람이
처벌받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회 질서를 갖다 유지하자. 징벌적인 접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분배 정의에 의해서 복지 그 안전망을 갖다 확대하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 갈등과 직결되는 건데 상대방을 갖다 인정을 하고 포용을 하자. 포용적인 접근, 인클루전. 제가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서베이에 나갔는데 이것만 가지고 조금 거의 좀 그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좀 극단적인 현상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른 이 원리를 하나 더 보태봤습니다. 그게 회복적 정의에 의한 화해적 접근이라는 요런 것의 앞에 이제 그 네 번째로 회복적 정의에 의한 화해적 접근이라는 걸 추가해봤습니다. 이런 그 메타 분석을 또 해보니까 그게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온정론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 품자라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지나가지고 그 정체성 갈등이 가만히 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혐오의 사슬을 갖다가 벗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그러려면 소통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터야 된다. 징벌적 접근, 복지적 접근, 포용적 접근이라는 지금 교과서에 열거된 이런 기존 이 사회통합 접근법들은 대개 남과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화해적 접근과 포용적 접근이 가장 근사한 접근입니다. 이때 합체적이라는 건 다른 존재들이 서로 화합을 하는 이런 거예요. 화합적 통합이라는 근거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 각자의 행복을 증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의 이 시대적 과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행복해야 될 국민들은 계속 또 이 어떤 그 위기의 순간마다 이게 나라냐라는 식의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라냐는 외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풍요로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의 나라에 대한 환멸, 그 근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뭔가 온당한 사람 대접을 받고 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살고 싶다는 품격 사회. 품격이라는 건 그런 어떤 남들에게 뭐 좀 떳떳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분수를 지키고 소담하게, 그래서 이 남들한테 모멸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식의 작은 욕망이에요. 성장 논리는 좀 지양해야 되고 대신 성숙 논리.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성숙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대접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갖다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레정 데테르. 자기의 그 존재 이유.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해야 하는가. 뭐 이런 소담한 이런 식의 느낌을 갖다가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품격 사회를 위한 집합적인 열망이 점점 크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있어서 뭐 포용을 하고 또 복리를 증진시키고 또 엄벌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화해적 통합, 마음을 합하는 일이 활용점정 비슷하게 굉장히 마지막 눈을 찍는 것처럼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런 말씀을 좀 겸해 올리면서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